저 늙은 노인네 아직도 안 죽었어? 내가 언제까지 시중 들며 기다려야 하는 거야? 며느리가 몰래 통화하는 소리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르신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영자 어르신이 거실에 놓인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병세가 깊어져 이제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였죠. 큰아들 한태준 씨와 큰며느리 윤정민 씨, 그리고 작은 며느리 조윤경 씨가 번갈아가며 돌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효자효부들이 모친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조윤경 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 어르신의 눈에는 무언가 공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연기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고맙다, 윤경아. 한영자 어르신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 속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때 집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윤서 씨였어요. 지역 요양보호사 센터에서 파견된 전문 요양보호사였죠. 40대 중반의 정윤서 씨는 작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들어와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정윤서입니다. 앞으로 어르신을 돌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윤정민 씨가 대충 인사를 하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태준 씨는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고요. 정윤서 씨는 한영자 어르신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정윤서예요. 앞으로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한영자 어르신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상했어요. 가족들과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빛이 낯선 사람 앞에서 나타났거든요. 고맙구나, 윤서야. 한영자 어르신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진짜 미소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영자 어르신은 침대에서 조용히 손을 더듬고 계셨어요.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찾아 베개 아래 숨겨두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무언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윤서 씨는 한영자 어르신의 이런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르신의 손을 살짝 잡아들이며 따뜻하게 미소만 지었죠. 괜찮으세요, 어르신. 제가 여기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영자 어르신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나셨습니다. 정윤서 씨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가족들은 부엌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윤경 씨가 전화를 받으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아직도 안 죽었어? 정말 답답하다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어요. 전화 너머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 내용은 시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죠. 윤정민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병원비만 계속 나가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한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이제 충분히 사셨잖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거실에서는 한영자 어르신이 베개 아래 숨겨둔 녹음기를 조용히 꺼내 들고 계셨습니다. 어젯밤부터 녹음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 가족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한영자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떤 결심이 섞인 눈물이었죠. 그래. 이제 알겠구나. 어르신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윤서 씨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의 얼굴을 보더니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한영자 어르신은 정윤서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사람 말은 다 들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짠지 마음이 먼저 알지. 정윤서 씨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가족들은 어르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는데
낯선 사람이 가장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제가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든 말씀해 주세요. 한영자 어르신은 정윤서 씨의 눈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며칠 후 한영자 어르신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유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르신이 이미 돌아가신 것처럼 말이죠. 윤정민 씨가 작은 상자를 들고 한영자 어르신 앞에 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예전에 몰래 가져갔던 것을 이제 와서 돌려주는 거였죠. 어머니, 이거 돌려드릴게요. 제가 잠깐 빌려갔었는데. 윤정민 씨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미안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정리해 놓으시면 어떨까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한영자 어르신은 조용히 금팔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유언장. 그것도 생각해봐야겠구나. 한태준 씨도 어머니 침대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당장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망이었어요. 한영자 어르신은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2천만 원 정도면. 한태준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정윤서 씨가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영자 어르신에게 물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목마르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한영자 어르신은 정윤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윤서야. 너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구나. 그 순간 가족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정말로 그들은 한영자 어르신을 어머니나 할머니로만 불렀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어요. 정윤서 씨는 어르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어르신, 돌봄이란 건 꼭 손 닦이고 약 챙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한영자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녹음한 내용을 들으며 가족들의 진심을 정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오랜 친구인 이문호 회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문호 회장은 한영자 어르신의 남편과 절친했던 변호사였어요. 그는 한영자 어르신의 집에 조용히 찾아와 새로운 유언장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영자 누나,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문호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문호야. 내가 죽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할지 다 보였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 새로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정윤서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한영자 어르신은 가족들을 모두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들어보자. 어르신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조윤경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아직도 안 죽었어? 정말 답답하다니까.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한영자 어르신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늙은이야. 아직도 안 죽었어?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냐? 조윤경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태준 씨와 윤정민 씨도 마찬가지였죠. 사람 말은 늙은 귀에도 다 들린다. 너희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는지 이제 정확히 알겠어. 정윤서 씨는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르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한영자 어르신은 녹음기를 끄고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는 이 집을 떠날 거다. 더 이상 여기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새벽녘 한영자 어르신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것들 중 정말 소중한 것들만 작은 가방에 담으셨죠. 정윤서 씨가 일찍 와서 어르신의 짐 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윤서야, 나는 이제 이 집의 짐이 아니야.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한영자 어르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럼 제가 함께 가겠어요. 아니야, 넌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줘야 해.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한영자 어르신은 정윤서 씨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며칠 후에 읽어봐. 그리고 문호 회장님한테도 연락해줘. 한영자 어르신이 집을 떠난 후 택배기사가 이문호 회장에게 중요한 소포를 배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기와 새로운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이문호 회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한영자 어르신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유언장이었거든요. 영자 누나다운 결정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이 한영자 어르신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지? 이제 짐을 덜어줄게. 더 이상 여기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바라던 대로 이제 나는 없다. 한태준 씨가 편지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떠나신 거야? 조윤경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스스로 집을 떠나신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태준 씨의 사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조윤경 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태준 씨는 사무실에서 파산 서류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받으려던 돈도 받지 못했고 사업은 완전히 망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이문호 회장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편지를 읽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영자 어르신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요양보호사 정윤서 씨에게 상속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공정증서 유언장에 의한 것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윤정민 씨가 소리쳤어요. 요양보호사한테 다 줬다고? 이게 말이 돼? 조윤경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돌봤는데. 한태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아오세요. 하지만 그들의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거든요. 몇 달 후 정윤서 씨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윤서 씨는 여러 어르신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기 때문이었죠. 윤서야 고맙다. 한 어르신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윤서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노인복지회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윤서 씨가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영자 어르신? 정윤서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지만 눈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윤서야 반갑다. 여기서 만나다니. 한영자 어르신의 목소리는 기뻤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어르신 전용 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어르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윤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았어. 처음으로 한영자로 살았거든.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한영자로 말이야. 한영자 어르신은 정윤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내 이름을 불러준 건 너밖에 없었어. 정말 고마워. 정윤서 씨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르신, 저야말로 많이 배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한영자 어르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야. 너는 내 진짜 가족이다. 정윤서 씨는 한영자 어르신과의 만남 이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거예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정윤서 씨는 한영자 기금 설립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 기금은 노인 인권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었어요. 정말 전액을 기부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이게 한영자 어르신이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정윤서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영자 어르신으로부터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몇 달 후 대한민국 전역에서 한영자 기금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마다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도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가 정윤서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싶어 하신 건 돈이 아니라 존엄이었거든요. 그 마음을 이어받고 싶었어요.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장례식장에는 한영자 어르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윤서 씨와 요양원의 어르신들, 그리고 한영자 기금으로 도움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정윤서 씨가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끝까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할머니도 아니었고요. 그분은 한 사람, 바로 한영자로 살다 가셨어요. 가족들도 장례식에 왔습니다. 한태준 씨, 윤정민 씨, 조윤경 씨 모두 후회와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정윤서 씨는 한영자 어르신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약속드린 대로 어르신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한영자.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한영자 어르신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존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세상을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